피부는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관으로 강하지만 유연해요. 방수 기능과 통기성을 갖춘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피부는 스스로 재생해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고 수분 손실을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피부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천연 색소인 멜라닌을 발달시켰어요. 우리 조상들이 불쾌한 환경에서 장거리로 걷는 동안 특별한 땀샘들이 체온 조절하는 걸 도왔어요. 우리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더 활동적일수록 더 많은 땀이 나와요. 몸에는 더위를 식혀야 할 때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여러분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은 공기를 안팎으로 내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얼굴 모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코로 숨을 쉬면 시간이 지나면서 광대뼈가 또렷해질 거예요. 또 혀가 턱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얼굴도 넓어질 거예요. 만약 입으로 숨을 쉰다면 혀는 쉴 곳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얼굴이 더 좁아질 수 있고 광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거예요. 또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아마 머리를 뒤로 더 기울이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과 얼굴의 모양과 함께 뇌 뒤쪽 두개골의 내용물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자세도 직접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건망증이 더 심해요. 건망증의 주요 원인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돼요. 그러니 편하게 있으세요. 왼쪽 폐는 심장과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작아요. 인간은 뱀상어처럼 큰 이빨을 갖고 있지도 않고 치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 이빨은 아주 단단한 에나멜로 코팅되어 있지만 우리 치아보다 강하진 않다고 해요. 우리에겐 치아를 서로 접착시켜줘서 치아 전체가 갈라지는 걸 방지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상어와 달리 우리 치아는 빠지지 않아요. 상어 치아는 우리처럼 잇몸에 뿌리로 붙어있지 않아서 매주 약 1개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발톱이 왜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손톱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케라틴은 털, 조류의 발톱, 발굽,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찾을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조류의 발톱과 달리 우리의 손발톱은 납작하고 넓어요.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주죠. 또 손톱이 다른 물체를 잡고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요. 손톱 없이는 뒷면에 스티커를 떼거나 퍼즐 조각을 집는 건 어려울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비슷한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발을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영장류가 나뭇가지를 꽉 움켜쥐고 진드기를 제거하고 다른 비슷한 일들을 하기 위해 손톱을 진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미하게 생물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우리의 희미한 빛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은 꽤 민감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빛들 때문에 눈이 얼마나 민감한지 시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체내 전체 세포수의 4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미세 식민지 주민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대부분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장내 미세물 DNA와 여러분의 DNA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산소로 65%예요. 하지만 리튬, 코발트, 금, 우라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제일 희귀한 건 라듐이에요. 평균적으로 인간은 하품을 하루에 20번 정도 해요. 부분적으로는 피곤할 때 등 자발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가끔 누군가가 근처에서 하품을 하면 같이 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이게 소셜 미러링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동물들은 다른 걸 흉내낼 때 어떤 행동이 유용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따라하기로 결심하죠. 인간의 경우 누군가가 다리를 꼬거나 웃거나 미소 짓거나 하품할 때 일어나요. 뜨거운 커피는 차가운 커피보다 맛이 좋을 수 있어요. 미각 수용체는 음식이 실온에 있거나 약간 높을 때 가장 민감해요. 커피가 차가울 때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가 덜 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강력해요. 그게 없다면 손은 그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검지와 중지는 엄지손가락과 협력해 잡고 꼬집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지와 함께 잡는 힘을 제공해요. 여러분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의 30회까지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더 굉장한 건 우리의 뼈가 복합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뼈가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탄력이 있어요. 발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피부 바깥층이 두꺼워요. 심장은 자체적인 전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몸에서 분리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뛸 수 있어요. 눈썹 하나의 평균 수명은 4개월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40%를 눈을 감고 보내요. 그 시간 대부분은 잠을 잘 테죠. 하지만 눈 깜빡이는 걸 포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는 운전할 때도요. 성인의 경우 혈액이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해요. 혈액의 약 55%는 혈장이에요. 나머지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에요. 이게 덩어리를 형성하고 출혈을 예방하죠. 우린 삼키면서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삼키는 음식과 들이쉬는 산소는 처음에 목구멍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와요. 조금 더 깊어지면 통로가 식도와 기관으로 나뉘어져요. 배고플 때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엔 이름이 있어요. 복명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약 3분의 1은 왼쪽 또는 오른쪽 눈썹을 올릴 수 있어요. 농담하면서 누군가에게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양쪽 눈썹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능력은 훨씬 더 위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 그에 상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술은 발전시킬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눈썹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리고 반대쪽 눈썹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발꿈치를 쉽게 핥거나 엄지손가락을 발톱에 닿게 할 수 있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극소수에 속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을 다른 단계로 끌어올려요. 이 상태를 운동기능 과잉증이라고 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뱀처럼 몸을 이상한 자세로 비틀 수 있게 되는 거죠. 발 사이에 머리를 넣고 백브리지도 하고 온갖 종류의 찢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뇌의 연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운동기능 과잉증은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뇌 영역은 감정 처리를 담당해요. 이 용감한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을 걸으면서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도 수영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재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단지 멋져 보이거나 멋지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간지럼을 태울 때 간지럽나요? 보통 못 느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지럽히지 않느라는요. 이건 움직임을 감시하는 뇌의 손의 영역이 여러분의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을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경계의 다른 부위에 신호를 보내 이 감각들을 취소해요. 하지만 몇몇 기괴한 사람들은 자기가 간지럽힌 걸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뇌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질감을 만지거나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혀의 측면을 서로를 향해 말아 올려 U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약 65%에서 81%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혀를 말고 그 대다수가 여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연습을 통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개찰이 묻어나는 혀 끝을 다시 입안으로 말아넣는 걸 의미하는 요가 용어예요. 귀를 일부러 꼼지락거릴 수 있나요? 축하해요. 지구상 약 22%만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귀를 움직이는 건 18%만이 할 수 있어요. 귀를 움직이는 건 먼 조상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귀로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꼼지락거리는 걸 담당하는 근육 무리는 귓바퀴근이라고 불리며 오늘날에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누군가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개와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소리를 향해 귀를 실룩거리는 고급스러운 기술은 습득하지 못했어요.